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 1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긴축 우려 재점화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락을 했죠. 전 세계가 그래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락으로 커플링을 하고 있네요. 그죠? 계속 미국과 디커플링 되더니 하락할 땐 이렇게 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요. 이제는 긴축이란 재료를 좀 다 같이 진심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축이란 재료에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써주더니 이제 다 같이 긴축이라고 하면 좀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절이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일까요? 올해 들어서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의 느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다. 늦여름, 초가을 요 정도 느낌이 좀 듭니다. 늦여름, 초가을이라면은 낮에는 여전히 좀 덥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찬바람이 좀 불어오는 요 정도 느낌. 슬슬 그죠? 나스닥이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고 S&P가 4,700을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찬바람이 불어온다. 근데 여전히 분위기는 아직 식지는 않았으니까 늦여름, 초가을 요 정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났더니 겨울이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이 계절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와중에 급락도 있을 수 있고 폭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계절은 슬슬슬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다. 기온은 추워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절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중간에 뜬금없이 갑자기 이상 고온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시원하게 찾아가겠죠. 아니면 갑자기 이상 한파가 오면 다시 적당히 또 그 계절에 맞는 온도로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좀 계절이 좀 빨리 바뀌어 있죠, 이미. 예. 홍콩 같은 곳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한겨울에 이미 진입을 한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건전한 투자처라 가지고 그런지 늦가을, 초겨울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늦가을, 초겨울. 예. 아침 저녁으로는 막 서리가 내리고 좀 눈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추워지면요. 그래도 아직 낮에는 그럭저럭 얇은 잠바로도 개길 수 있는 그 정도 느낌. 그런 느낌이 아무튼 코스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한 번쯤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 인플레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세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가 화요일 날 밤에 파월의장 연설이 있었고, 수요일 날 밤에 CPI가 발표가 됐고, 어젯밤에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파월의장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높았던 인플레 우려를 시장 투자자들의 인플레 우려를 좀 많이 낮춰주는 그런 말을 했죠. 테이퍼링은 QT는 하반기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CPI나 PPI 같은 경우는 둘 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둘 다 예상치에 부합을 해서 그래도 여전히 인플레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이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오늘 PPI에만 집중한다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브레이너드가 누구냐면 연준의 부의장 내정자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뭐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그 긴축 우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금리는 떨어졌지만 긴축 우려라는 말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렸죠. 뭐라고 했냐? 여기 보시면 요거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은 바로 양적 긴축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죠? 이 얘기는 그 파월의장이 화요일 날 밤에 QT는 하반기에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뒤집은 거죠. 이런 이야기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요거 인플레를 2%로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죠? 이런 점이 좀 시장에 긴축 우려를 다시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내용이 엄청난 그런 충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 이전에도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조금 좀 극단적인 사람은 올해 5회 금리 인상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 어떤 뭐 약간 급진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곧바로 이제 QT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사실 시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브레이너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이 정도 시장의 기대치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별로 충격을 안 받았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젯밤에 뭐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2%라는 숫자도 이야기했죠. 인플레 목표를 2%로 갖고 간다. 사실 여러분 2%라는 숫자도 이것도 우리가 흔히 연준에서 지금까지 써먹던 가이드라인입니다. 인플레 2%라는 건 어떤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치, 늘 사용되던 목표치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딱히 엄청난 충격을 뭐 유발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연준의 목표치가 1%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2% 평상시에 하던 이야기 했으니까, 또 뭐 QT에 관련된 일정도 하던 이야기 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특별한 뭐 그런 충격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다만 알아는 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연준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알아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화요일 날 밤에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꺾어놨던 이 시장 참가자들의 긴축 우려 기대치, 긴축 우려, 긴축에 대한 목표치, 긴축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요걸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해갖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하여튼 자, 오늘 밤 뭐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할게요. 미국 이야기 지금까지 쭉 했으니까. 일단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죠.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연준의 긴축 스케줄을 결정하는 게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보시면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발표는 오늘 밤에 없어요. 오늘 밤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지표 발표가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뭐 지나치게 서프라이즈하거나 지나치게 쇼킹하지만 않으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는 경제지표 발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켜볼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는 좀 하나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아니고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이죠. 왜 ECB 총재 라가르드의 연설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요즘에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급락 요즘에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째고 이렇게 며칠 동안 째면서 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 라가르드가 연설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달러의 가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 사람의 연설이 큰 어떤 재료로 활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활 시위가 뒤로 많이 당겨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뭐 저의 예상은 그래요. 그냥 조심스러운 그냥 예상인데, 이미 이 시장은 너무나 이 달러 약세를 선반영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라가르드가 뭐라고 하든 간에 다시 반등하는 재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오늘 뭐 라가르드가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달러가 그 사람 연설 이후에 여기서 폭락을 한다라고 해도,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날 반등하던가, 어쨌든 뭐 오늘 이 연설을 재료로 해서 바로 오를지 바로 내릴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 뭐 저점이 낮아지건 어쨌든 간에 이 연설을 재료로 해서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는 방향 틀 수도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좀 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이 유로존에서도 만약에 이제 인플레가 심각하다, 야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해야겠다, 야 우리도 못 견디겠다, 우리도 인플레가 심각해서 우리 유로존도 드디어 금리 인상 세게 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달러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좀 얘가 많이 내려온 감이 없진 않아서, 혹시나 우리 유로존도 긴축한다라고 해서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이게 그죠? 이미 활 시위가 좀 땡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땡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활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하여튼 근데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은 위쪽으로 결과적으로 한 몇 거래일 정도 지나면 올라가는 재료로 활용할 것 같긴 해요. 이 선반영이 약간 좀 돼 있지 않나. 라가르드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이 먼저 빠져 있으니까
또 그리고 밑에 지지선도 많고 내려오는 과정도 상당히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 위로 올라가는 재료로 활용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좀 지켜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거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10년물 국채금리 매일매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번 주에 주로 중점적으로 한 이야기가 올해 들어서 너무 금리가 너무 인플레 우려가 셌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금리가 너무 빠르고 급하게 올랐다. 그래서 솔직히 앞으로 뭐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든 간에 솔직히 좀 더 이게 더 가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죠. 실제로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을 보시면 화요일날,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각종 인플레를 자극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으로 겼잖아요. 더 이상 그죠? 뭐 인플레 우려들이 인플레가 현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왜냐? 선반영이 돼 있으니까. 뭐 물론 파월이 뭐라고 한 건 금리를 떨어뜨리는 재료가 맞긴 맞았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경제지표들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어쨌든 하락했잖아요. 인플레 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했다는 거죠. 왜 하락했냐? 선반영 됐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논리로 방금 전에 제가 달러 인덱스를 좀 본 거고요. 아무튼 금리 잘 보자고요. 금리 어젯밤에는 뭐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PPI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또 지금은 또 되돌리려고 하고 있네요. 글쎄요. 어제 하락했기에 그 브레이너드의 이런 립 서비스가 어쩌면 금리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 브레이너드가 만들어 놓은 긴축 우려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 좀 지켜보자고요. 중요한 자리는 어디다? 금리가 1.75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아직 1.75를 완전히 돌파한착하진 못했네요. 다만 고점은 이번 주에 많이 높여놨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쉬긴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힘 조절 아직 좀 더 힘 충전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힘 충전해서 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장중에 계속 오를지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75라는 저항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려면 매물 소화를 잘해야 될 거예요. 정말 정성 들여서요. 잘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개장 전에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신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0.932 아마 1% 정도는 찍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이 정도 모습 살펴봤고 오늘 밤 뭐 미국 주식시장은 그죠? 이미 뭐 맨날 하는 이야기 할게요. 맨날 하는 이야기. 어젯밤이 중요한 날이었죠. 제가 어젯밤에 그 UVXY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오늘 밤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젯밤에요. 그만큼 어제가 좀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 무거운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재차 두 번째로 붕괴를 시켰으니까 이제는 무게중심은 좀 기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튼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계속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4700 부근에서 뭐 하신 분은 그냥 계속 가만히 이제 아무것도 안 할 때인 것 같고요. 다시 오늘 밤은 좀 재미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어젯밤은 UVXY가 반드시 상승 마감했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었지만 오늘 밤은 솔직히 뭐 그렇게 어제만큼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는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구경이나 하는 날이죠. 어제 잘 해놨으니까 오늘 구경이나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바로 아래쪽으로 좀 연속성을 보여주는 게 하방의 입장에선 가장 좋은 날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가능성은 다들 열어놓고 보는데 일단 아무튼 나스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근이 워낙 중요한 지지선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이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저점 자리를 어떻게 잘 붕괴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를 잘 붕괴시켜야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을 했고 그럼 다시 이렇게 하락엔자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그죠? 여기를 잘 붕괴시켜야 하락엔자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 위주로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몇 번째 붕괴시킨 거죠. 이제 보시면 구름대 하단을 쭉 보시면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이제 네 번째나 붕괴시킨 거거든요. 자꾸 붕괴시키면은 안 좋겠죠, 그죠? 방구가 잦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방구가 잦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속담, 그런 비유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논리거든요. 시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논리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잘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구름대 붕괴시켰다라는 게 분명히 어떤 뭐 추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추세가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런 점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 무게중심이 좀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 아무튼 뭐 제 생각에는 하여튼 힘 조절 잘 하면서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시장 막 옛날에는 막 폭락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요즘은 뭐 저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힘 조절 그럭저럭 잘 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순항 중이다. 아직까지 뭐 제가 잡고 있는 나스닥 숏은 순항 중이다. 일단 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이 중요했지,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숏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튼 철저히 반등시 매도 전략 노리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냥 쭉 흘러내려고 하락인자로 진행된다, 그럼 다음번에 어딘가 또 반등하겠죠. 다음번에 어딘가 반등했을 때 여기 이제 이런 자리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일단 이 정도쯤 분위기 됐으면 여기 저항 덩어리 하나 확인했고, 여기 저항 덩어리 하나 확인했고, 그죠? 3산 정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겁나게 엄청나게 강했던 미국 주식시장인데 3산 정도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쌍고점, 뭐 다중고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중고점형 이런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 3산 만들어낸 거 아니죠. 다음번에 빠졌다가 어딘가 반등각 나오면서 3산을 만들어낼 때 그때쯤 잘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극단적으로 위험을 좀 감수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어제가 중요한 날이다, 뭐 아니면 뭐 16,400이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딩을 했지만, 리딩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본인들 투자 스타일에 맞게 난 3산 정도 확인하려한다. 원래 사실 그게 맞아요. 숏 진입하는 게 그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뭐 어떤 그죠? 충분한 패턴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게 정석이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원자재들 요즘에 강하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분위기상 아무튼 정고점 왠지 전 넘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긴 드는데, 아무튼 요즘 원자재가 역시나 강합니다.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산 사이클에 있어서 그죠? 원자재가 마지막까지 급등한다고요. 원자재가 하여튼 마지막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랠리가 어느 정도 꺾이고 나서도 원자재는 더 올라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재가 꺾이면서 금융위기가 오는 게 일반적인 그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의 시대가 오죠, 그죠? 이렇게 계속 뭐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자재는 좀 강할 수도 있으니까 숏 포지션들 좀 주의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국제유가 같은 거 지금 3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3산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여기 $80 밑에서 꺾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미 83까지 올라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기세적으로 해서 한 $85까지는 다시 정고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85 주변에서 집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정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지금 뒤로 뺐어요. 오늘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대부분 오래 보셨던 분들은요. 잘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전저점이란 중요한 지지선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정말 천천히 지지선을 야금야금 잘 지지력을 잘 붕괴시켜야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를 한 번에 힘을 빡 써갖고 장대연봉으로 막 개파락으로 빡 한 번에 밀어버리면은 오히려 반격이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뭐 그런 관점에서 어땠냐? 뭐 그냥 그럭저럭 잘한 것 같아요. 딱히 뭐 오늘 뭐 과열됐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냥 적당히 일단 지나치게 뭐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잘 힘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먼저 평상시처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옵션 전광판 보면은 얼추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옵션 전광판만 봐도 뭐 콜옵션들이 적당히 잘 죽어줬어요. 한 반토막 정도씩 났거든요. 뭐 한쪽이 반토막 정도 죽는 거면 뭐 너무 과하지 않은 그냥 적당한 시세가 났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대쪽으로 풋옵션 쪽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풋대박이 났다라기보다는 그냥 적절한 시세가 났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요, 뭐 딱히 이상한 거 없고 적당히, 시장이 그냥 적당히 에코 모드로, 연비 모드로 적당히 달려줬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히 뭐 힘쓰고 이런 건 아니고, 선물 지수의 측면에서 봐도 그래요. 선물 지수의 측면에서 봐도 이제 사실 여기 있는 이런 자리들, 어제 종가가 392였고, 그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12월 20일 날의 종가 자리, 대충 386.5 정도 되는 이런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어떤 중요한 지지력이 그나마 몰려있는 자리란 말이죠. 여기가 어떤 중요한 지지력이 몰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위쪽에는 저항이고요. 이 위쪽에 여긴 저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예요. 여기 가운데는 뭐 그럭저럭 지수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뭐 그런 엄청난 매물대가 없거든요. 여기는 비교적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크게 움직인 거고,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데서는 일단 딱 멈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괜찮다라고 봐요. 분봉상으로 봐도 그런 모습들 보이죠. 딱 중요한 자리 86.5 부근에서 내려오자마자 여기서 적당히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고 와리가리 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적당히 잘 마감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됩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미국장 하락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6.5를 붕괴시키면서 이게 저항이 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새로운 시세를 또 뽐낼 수 있을 거고요. 380, 370까지 목표치 열어놓을 수도 있을 거고, 미국이 또 상승 마감한다, 뭐 미국이 그럭저럭 또 버텨준다, 인플레 우려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또 여기 어딘가에서 또 86.5 부근에서 또 지루한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일단 뭐 붕괴시키는데 뭐 그다지 뭐 나쁜 조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일단 그럭저럭 숏 포지션 이 정도면 순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쪽을 봐도 그래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비교적 잘했어요. 오늘 개파락으로 보시다시피 요날 중요한 자리 부근까지 개파락을 출발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떤 개파락이 좀 심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자칫 잘못해갖고 오늘 막 장대 음봉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 3% 4% 폭락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전 고개를 좀 갸우뚱했을 텐데, 숏 보시는 입장에서 야, 저렇게 힘쓰면 안 되겠다라는 표현을 드렸을 텐데, 일단 오늘 지나치게 심한 개파락을 장중에 적당한 반등을 이렇게 하면서 위에 어떤 저항도 확인하고 이런 모습들 거쳤습니다. 좀 지나쳤던 개파락을 적당히 매물을 전 잘 소화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마감이면 저는 뭐 훌륭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무튼 개파락 너무 세게 했던 거에 대한 장 초반에 과열됐던 어떤 그런 하방 시세에 대한 거를 잘 소화하면서 힘을 뭐 적당히 아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모르는 거죠. 미국이 여기서 이제 좀 무너져 주면 아마 얘도 이제 하락 N자로 본격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래도 인플레 우려가 또 완화되면서 미국이 좀 버텨주면 또다시 뭐 쌍바닥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렇게 마감했다라고 해도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하방에 조금 더 유리한 뭐 그런 모습들은 만들어 놨어요.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조건들은 만들어 놓은 채로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뭐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졌고요. 지금 뭐 하여튼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요. 오늘 콜 같은 경우 뭐 오늘 그죠? 확실히 뭐 죽여놨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콜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 한참 걸릴 거고요. 어쨌든 뭐 딱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숏 보는 입장에서 적당히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뭐 옵션 수급이나 뭐 수급에서도 뭐 특별히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잘 느껴지진 않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선물을 좀 많이 팔아먹은 게 좀 약간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지 이상하진 않은 시세예요. 요 정도 살펴봤고, 원달러 환율은 뭐 계속 85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85원, 86원 요 위에 있으니까 뭐 딱히 할 말 없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살펴보면 얼추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들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